개봉 영화 소식 알아봅니다.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런데 요즘 참 비상이라서 네. 극장 가는 분들이 또 많이 줄었다고는 하던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통 추리 스릴러 영화가 일단 한 편 있네요. 네, 나이트 헌터라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그 원래 제목은 이제 니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네.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이트 헌터라는 제목처럼 이제 밤에 누군가를 잡는다,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이 된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. 근데 범인이 너무 손쉽게 잡힙니다. 손쉽게 잡혔는데 이 잡힌 범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후의 범죄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. 그러니까 딱 보면은 사이코패스로 보이고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심약해 보이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지금 바깥에서 내 피해자인 내 딸이 어디 있느냐,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그랬을 리 없다, 너무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아주 잔혹 범죄자입니다. 근데 이 과정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딸을 범죄 행위로 잃었던 어떤 전 판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실제 자신이 사적인 정의를 펼쳐 나가는지 마지막에는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지를 밝혀가고 있는데요. 지금 넷플릭스에서 위쳐라는 작품으로 활동 중인 헨리 카빌, 그러니까 슈퍼맨으로 등장했던 헨리 카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. 어떤 실제 이야기냐면 목격자 눈이 없는 아이인데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는 일입니다. 뭐냐면 누군가 목격을 했고 도와줬으면 됐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, 간혹 우리가 국제 뉴스에서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. 네. 바로 그 경험에서 출발한 겁니다. 왜 목격을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는가 해서 이 목격자들이 전부 다 일종의 잠재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데 공포 영화예요. 새해 첫 공포 영화로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홍수아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중국 작품입니다. 그러니까 홍수아 씨가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. 역시나 그 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고 홍수아 씨는 좀 한국에서 다시 홍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배우로 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가 그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저도. 네, 흑백으로 촬영이 된 영화도 한 편 있습니다. 이번 주에 가장 제가 좀 강하게 추천하는 네. 작품이 바로 이 성해의 나라라는 작품인데요. 네. 2년 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소개가 되었고 이제 경쟁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근데 하나의 어떤 줄거리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. 갑자기 당신한테 5억이 생긴다면 뭘 할 것 같습니까?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. 그런데 이 5억이 생기는 대단한 사건일 것 같지만 이 영화 1시간 56분의 러닝타임 중에 5억이 생기는 건 바로 1시간 30분 이후입니다. 1시간 30분 동안 그럼 뭘 보여주느냐. 29살의 취준생인 이 여성이 굉장히 힘겹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똑같이 우리 시험 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조금은 맥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5억이 생기면 뭘 할까요? 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. 5억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? 네. 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마지막 이 29살 여성의 선택이 어쩌면 현실적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5억 정도 생기면 굉장히 어떤 모험이 펼쳐졌거든요. 이 돈 가지고 뭐 어디를 간다라든가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되려 20대의 꿈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. 그리고 나 역시도 5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라는 현실적인 어떤 자각을 주는 작품이기도 해서 좀 권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 개봉을 했다가 다시 극장가에 내놓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. 재개봉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영화들도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좀 아쉽게 놓친 영화들도 있는데 지금 인셉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집에서 보더라도 집에서 보는 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작품이라서 사실 최근에는 영화가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체험 관람 형태 자체로 네. 영화관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영화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인셉션이 그런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제 배두나가 출연을 해서 좀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. 공기 인형이란 작품이 재개봉을 하면서 또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다시 주목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거 너무 좋은 영화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하나씩 움직이면서 사람의 손을 타고 있는 고전적인 애니메이션인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영화관에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이 지금 개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
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회를 놓쳤던 관객들이 다시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개봉관이라고 해서 20년 된 영화든 30년 된 영화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기도 합니다. 근데 우리는 이 재개봉관이라는 게 꼭 이렇게 추억이라기보다 좀 여전히 현실적으로 관객을 몰입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비수기라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설날 이후에 그 큰 영화들이 다 개봉하고 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아주 큰 영화들은 아닌데요.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관객들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처음 개봉하는 작은 영화들,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신인 감독이라던가 혹은 독립 영화들의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흥행성이 입증된 장편 영화들이 그나마 좀 보존돼 있던 작은 영화 시장을 쪼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. 불만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고정적인 재개봉관 형태가 좀 마련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강유정 영화 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